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옷이라는 의미의 의 부를 살펴볼 건데요. 의 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옷을 나타내는 의, 장식하다라는 의미의 장자 등이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라는 의미의 의자를 살펴볼 건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한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획인데 인쇄할 때는 이걸 2획으로 인쇄를 하지만 스크립트로 쓸 때는 이걸 한 번에 쓴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옷이라는 의미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복, 그러면 옷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의장,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은 심볼,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고라든지 상표라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제품의 겉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의장에 해당되고, 의장은 특허 대상이 됩니다. 내의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속옷 하면 외부로 나갈 때 그냥 그 속옷만 입고 나갈 수 없는 정도의 옷은 모두 속옷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 걸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통상 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의상은 이 내의의 반대 개념으로 겉옷이라는 그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상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입는 옷이라는 의미를 또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의라고 하는 것은 투피스 이상일 때 윗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의는 역시 투피스 이상의 의복에서 아랫도리를 얘기한다. 금의 환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된 또는 금색의 옷을 입고 환이 돌아오다는 뜻이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환대를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해서 출세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의라고 하는 것은 염을 할 때, 그러니까 무덤에 그 묻힐 때 또는 화장터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죠. 탈의 하면 옷을 벗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탈의실 또는 탈의라는 말을 옷을 바꿔 입는다는 의미로 그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사용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라고 할 때는 갱의 또는 환복이라는 말로 쓰는 거고, 탈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간다든지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일반 옷을 그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은
탈의에 원래 해당되지 않는 거죠. 갱의 또는 환복에 해당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탈의를 환복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우의라고 하는 것은 비옷을 얘기한다. 두 번째로 복자가 되겠는데요. 역시 옷이라는 의미의 복자입니다. 그런데 의와 복은 똑같은 옷을 나타내지만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는 걸친다는 의미로 쓰는 옷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에 맞는 옷이라는 뜻으로 복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옷 입어 할 때는 의를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복장을 갖추다 라고 할 때는 이 복자를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복장은 규정에 맞는 옷차림을 얘기합니다.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의복을 얘기하는 거죠. 상의는 저고리, 하의는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 일률적으로 입는 모든 옷을 얘기합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복 중에서 의전을 할 수 있는 옷을 얘기합니다. 예복이라고 하면 사관 이상이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관 이상은,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귀족은 정복과 예복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복은 예복으로 입을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그러나 이제 그 사관급 이상은 특별 행사 때 행사용으로 별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예복이라고 칭하는 거죠. 극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다. 운동복이라고 하면 운동할 때 적합하게 만들어진 옷을 얘기합니다. 운동복은 아주 제너럴한 그 의미이고,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땐 축구복을 입고, 테니스 할 땐 테니스복을 입고, 스케이트 탈 때는 스케이트복을 입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운동복 안에 들어있는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동복이라고 하면 티네이지가 되기 전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을 아동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통상 아동복 하면 이제 유아복보다는 위구, 청소년들이 입는 옷보다는 밑에 옷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복은 학교에서 입는 제복을 얘기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에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복종이라는 말에는 상대적으로 이의를 잘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복종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도소에서의 죄수와 교도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때에는 하급자의 의견을 상대적으로 묻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복종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단순히
지시를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또는 정사라는 의미의 이 정자가 되겠는데요. 바를 정자 옆에 등 그럴문을 방으로 붙이면 정사 또는 정치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치 또는 정사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정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네, 국가에서 권력의 배분 및 취득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제반 사항들을 이끄는 일을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사는 정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지출하는 재반 업무를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정이라는 말은 현대는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 일반 기업에서도 재정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부라고 하면 정치적 권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을 얘기하고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을 하는 파트, 입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 파트,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사법 파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을 얘기하고요. 이제 정치적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의미고, 보다 현실적으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현대 한국어에서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권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현재 야당인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 쟁취 또는 정치적 권력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결사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하는 제반 업무를 얘기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프로그램, 정치적 견해, 정견이죠. 정견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집안을 다스리는 업무, 그러니까 집안을 작은 사회로 보고 그 집안을 다스리는 업무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가정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 정사정자를 안 쓰고 뜰정자를 쓰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사정자를 쓰는 가정은 우리가 뭐 가정복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정자가 다 이 가정이라는 정자죠. 이런 거는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